전두환 씨의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파주에 유해를 묻으려던 유족의 시도는 결국 좌절됐습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데 이어 땅 주인도 오늘 팔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입니다. 사망 2년이 넘도록 유해가 연희동 자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살아생전 사과는커녕 호통을 친 전 씨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은 탓이겠죠. 또 하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전 씨가 끝내내지 않은 추징금 920억여 원인데 저희 JTBC는 전 씨가 사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전 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 왔습니다.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선 기자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사실상 모든 권력을 차지한 전두환 씨는 이듬해 8월 대통령이 됩니다. 약 8년 집권했고 지난 2021년 숨졌습니다. 90살 되던 해였습니다. 유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는 장례를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화장해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전 씨는 회고록에도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전 씨 유족은 경기 파주의 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돌아봤습니다. 산 입구에서부터 한참을 걸어 올라오니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안개가 껴 잘 보이지 않지만 평소에는 개성공단까지 보이는 곳입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양반이 여기 뭐 사단장을 했다는 지금 생전에 업적이 나쁘니까 그런 사람이 파주에 와서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태 탐방을 오는 곳이에요. 아니 무슨 학살자가 여기 묻혀 있어? 그럼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요? 논란이 커지면서 땅 주인은 토지를 전 씨 유족에게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캠핑장이나 요양원을 지을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 안장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새 땅을 구하기 전까지는 전 씨가 묻힐 곳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 씨 유해는 2년째 서울 연희동 자택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이랜드 의류 매장에 그룹 회장이 방문한다고 하자 이틀 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밤새 매장 정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멀쩡한 옷을 다시 꺼내 다리고 또 진열된 옷도 다시 각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1년에 4번씩 있다는데 이랜드 측은 회장 지시가 아니었다며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묻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영업이 끝났다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저희 강남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가방을 맨 사람들이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청소 도구를 가득 담은 통을 나릅니다. 입구에 깔아놓은 카펫도 정리합니다. 오늘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방문을 앞두고 매장 정리에 나선 겁니다. 이랜드 본사에서 올라온 공지입니다. 근무 시간을 보시면요.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그리고 새벽 6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써 있는데요. 과업을 보면 스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 옷처럼 모든 옷을 다리라는 건데요. 회장이 오기 전까지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부른 겁니다. 영업이 끝난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익숙한 듯 인사를 나누고 오늘 밤 일할 곳을 안내합니다. 업무 설명을 들은 직원은 4층 창고를 향했습니다. 몇몇은 공지에 나온 대로 스팀으로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몇몇은 진열된 옷에 각을 잡기 시작합니다. 멀쩡하게 잘 접혀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다 접어요. 공지엔 강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체력이 괜찮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밤샘 근무는 자연히 신입사원들의 몫이 됐습니다. 팀별로 배정 인원이 지정이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팀 안에서 가장 막내인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잠도 못 자고 일하지만 다음 날은 더 힘듭니다. 새벽 근무하면 그 다음날은 그냥 휴무 주는 거예요? 다음날 오전에만 출근을 하지 말고 오후에는 출근을 해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시에 찾아온다는 일정이 1년에 4번입니다. 그때마다 이런 공지가 오고 매장은 난리가 납니다. 오픈 매장이다 하면은 저희가 가서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반발심 같은 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러는 이유가 회장님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이랜드 측은 이런 일을 몰랐고 회장 지시도 아니었다며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고로 생각하고 전사에 공유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이 다녀간 직후 매장은 반짝반짝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좀 중요한 분들 오시는 주간이어서 매장 한번 싹 치워가지고. 내년 3월에 같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직원들은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울산에서 아파트 8만 7천여 세대 전기가 끊기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교통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전기가 끊긴 피부 관리실 내부는 칠흑 같습니다. 대피 유도등과 노트북만 켜져 있습니다. 이후에 예약을 취소했고 그 관리 중에 정전이 났었는데 너무 깜깜하고 춥고 이러니까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바깥으로 나갔더니 상가마다 개점 휴업입니다. 버스 안내판도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정전한 거 보소. 정전이어가지고 결제가 현금밖에 안 됩니다. 버스도 몇 분 후인지 몰라. 울산 울주군과 남구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3시 40분쯤입니다. 옥동과 무거동, 범서읍 등 7곳에서 피해 신고 756건이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8만 7천여 세대 전기가 끊겼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사고도 30건이 넘었습니다. 교통신호등 140개도 꺼지면서 주요 교차로에선 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못 받았고 시장 상인들은 장사를 중단했습니다. 작업한 거를 지금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안에 고기하고 다 지금 죽탱이 되고 있어서. 복구 작업은 정전 발생 1시간 50분 만인 오후 5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도 따로 공지를 받은 게 없다 보니까요.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울산 옥동 변전소 변압기에 문제가 생긴 걸로만 추정할 뿐 명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한 공공기관 사무국장이 경영지원팀장 새로 뽑겠다고 채용 계획을 세우고 공고까지 낸 다음 본인이 직접 응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식의 셀프 채용을 비롯해 800건 넘는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자금을 출자해 만든 천안시민 프로축구단. 구단 사무국장 A씨는 올해 초 경영지원팀장 채용에 응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채용 공고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채용 과정에도 직접 관여했습니다. 사무국장은 2년 단위의 계약직이지만 경영지원팀장은 상근직이다 보니 더 좋은 자리로 이른바 셀프 채용을 한 겁니다. 구단은 홍보 담당 직원을 뽑을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장과 친분 있는 응시자가 서류에서 떨어지자 단장은 심사위원 3명 중 1명의 심사 결과는 빼라고 지시해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권익위는 2건 모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용 절차를 위반한 기관은 또 있습니다. 응시 자격이나 합격 기준을 누락한 경우 응시 원서를 접수 기한이 끝난 후에 접수하거나 국가유공자 가점을 잘못 적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과 착오가 발생한 42건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직 유관단체 454곳에서 이 같은 채용비리 총 867건을 적발했습니다. 관련자 68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등을 했습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선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외버스를 훔친 뒤 4시간 정도 운전하며 시내 곳곳을 다닌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버스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가더니 곧장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운행 일지로 보이는 듯한 서류도 챙겼습니다. 가장 끝에선 버스로 가서 문을 열고 올라탑니다. 태연한 자세, 버스 기사로 보입니다. 자연스레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잠시 예열되길 기다렸다가 후진 기어를 넣습니다. 그대로 터미널을 빠져나가 불법 자회전으로 시내 방면으로 향합니다. 이 남성, 버스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30대 남성이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키 자체가 어떻게 돼 있다, 뭐 버스 이런 사는 아무도 모르죠. 일반인들은. 황당하죠, 정말. 잠시 뒤부터 도심에서 버스가 역주행하고 중앙선을 넘는다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남성은 100m가량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이곳에 멈춰서기 전까지 4시간가량 시내 곳곳을 누볐습니다. 부서진 시설물에 차로가 막히자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치우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행설수설하고 좀. 버스가 멈춰선 뒤 붙잡힌 남성은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였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